박사님 그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찾아보니까 박사님 장원벌을 개발하신 분 중에 한 네. 분이었고 그 장원벌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려는데 첫 번째 질문으로는 장원벌의 생산성이 네. 사람들마다 좀 갈려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생산성이 좋은지 딱 짚어주시면은. 일단 뭐 벌꿀 생산하는 데는 농가분들 기술력 또는 사육 방식에 따라서 천차만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이제 사육을 해서 시험할 때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홍보 자료도 나왔던 바와 같이 31% 이상 저희들이 미니멈 31%였고 그 맥시멈 한 67%까지도 더 많이 생산하는 걸 이미 확인을 했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벌을 잘 수미를 할 정도로의 세력을 확보해놓고 그거를 비교를 해봐야지. 아닙니다. 동일한 세력일 때 장원벌인 거와 장원벌이 아닌 거의 차이가 그 정도 납니다. 아 약분 강분 상관없이. 예. 수밀력을 검증하는데 벌통 무게를 재고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일벌 개체당 수밀량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체가 다른 이제 장원벌이 아닌 다른 일벌에 비해서 많이 가져오고 또 특징이 이제 많이 가져오는 반면에 적게 먹습니다. 장원벌은.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장원벌이 이제 질병 저항성을 가지는 개체로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어떤 질병 저항성이 있을지. 질병 저항성이 특정 질병에 대한 저항성이라고 표현하지를 않고요. 그게 이제 장원벌이 질병에 대한 저항성이 높은 그 품종으로 개발된 게 아니라 저희들이 품종을 개발하고 나면 이제 목표는 이제 벌꿀 다수학 품종이었고 개발하고 나면 이 품종이 뭐 다른 결함이 있는가를 분명히 또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청소 행동, 꿀벌이 이제 저희들이 봉개된 봉판에 그 예를 들어서 핀 같은 걸 농가분들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핀 같은 걸로 이제 구멍을 찌릅니다. 찔러서 안에 있는 번데기를 죽이는 거죠. 죽여가지고 8시간, 뭐 12시간, 18시간, 24시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어느 벌통의 벌들이 굉장히 빨리, 더 빨리 봉개된 그 봉개를 뜯어내고 안에 죽은 번데기를 밖으로 끄집어내는가 이걸 보는 게 청소력인데 그게 이제 그것도 한 30% 정도 일반 농가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벌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던 거죠. 장원벌이 다른 종봉에 비해서 싸납다는 말을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네. 사실인가요? 자, 이게 그 오해와 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장원벌 개발할 때도 그랬지만 이제 사육할 때 거의 장비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온순합니다. 원래 장원벌 자체는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온순성 검사를 품종에 대한 온순성 검사를 하거든요. 온순성 검사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매뉴얼에는 볼통을 이제 한 두어 번 두드려서 이제 앞에 물체를 이렇게 움직이게 해서 이제 벌침이 몇 개나 꽂히는가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온순성 검사인데 장원벌은 저희들이 도저히 테스트가 되질 않아서 공중에서 이만큼 들어가지고 땅에 그냥 확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리고 뚜껑을 바로 열고 개포를 조심스럽게 이지 않고 확 찍혀 스트레스를 많이 줘서 이제 그렇게 떨어뜨려 놓고도 벌침이 바뀌지 않아서 그 개포를 아예 다 열어버려 가지고 이제 했을 때 몇 개, 한 3-4개 정도. 그래서 굉장히 온순한 그런 품종입니다. 근데 왜 이제 농가분들이 온순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냐면 다음 질문하고 이제 같이 연결될 텐데요. 농가분들이 이제 육종에 대한 개념 그리고 종자에 대한 개념을 이제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같은 요항벌에서 나오면 그 요항벌의 자식들은 똑같은 그 특징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십니다. 근데 꿀벌 여왕벌은 공중에서 이제 여러 마리의 그 불특정 다수의 그 숫벌들하고 교미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서 키워보니까 괜찮더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해서 키워보니까 아주 좋지 않더라. 뭐 싸나워지고 분봉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장원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통 3개, 그러니까 A하고 C하고 D를 교배시킨 삼원교배종입니다. 삼원교배종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미 유전학적으로 잡종이 되면 그 잡종 강세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잡종 강세를 최대화시켜 놓은 그 품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걸 그 품종 원종만 사용하기에는 그 부담이 워낙 커지는 부분이죠, 농가분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신기술 시공 사업도 보급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잡종 장원벌 다음 세대, 그러니까 장원벌하고 그 다음 세대까지는 사용해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그게 F2, F3까지 넘어가면 이제 벌들이 아주 안 좋아지는 열성 유전자들이 많이 발현되는 걸 확인을 했었죠. 장원벌의 특징을 가지고 양봉을 하려면 뭐 한 2세대 건너서 이렇게 계속 원종을 보급받아야 되나요? 제가 강의하면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왜 이제 제가 이게 1시간짜리 강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장원벌을 잘 쓰는 방법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3-4통 정도 이제 한 2년마다 한 번씩 또는 잘 관리하면 종자 하나는 이제 한 3년 정도도 쓰고 하니까 거기서 왕을 만드시고 또는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장원벌을 한 10여 통 이상 이제 사서 그분은 자기 볼통에서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볼통에서 여왕벌을 만들고 장원벌 숫벌을 교미되게끔 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보시면 이제 민간 육종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봉군이 이제 가장 안정적으로 그 착봉이 잘 돼 있는 볼통에 있는 벌집을 이렇게 벌집이 있으면 이 부분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잘라내면 거기다 숯벌집을 짓거든요. 그러면 숯벌은 24일 만에 깨어나고 여왕벌은 16일 만에 깨어납니다. 그래서 숯벌집에서 숯벌이 언제 깨어날지를 알게 되면 인위적으로 내가 내 봉장에 우수한 숯벌을 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숯벌집을 만들고 그 다음 이제 숯벌집에서 숯벌이 깨어나기 한 이틀 전에 이충을 해서 이제 여왕벌을 만들면 여왕벌이 태어날 때쯤 되면 숯벌이 교미할 수 있는 수준의 숯벌이 됩니다. 성숙해 해져 있는. 그러면 이제 어차피 공중교미라면 섞일 수밖에 없으나 확률적으로 내가 양성한 숯벌들하고 교미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장원벌과 장원벌끼리 교배하면은 그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신 이제 사육하시다 보면 내 공장에는 한 100통 중에 한 10여 통 이상이 굉장히 벌이 좋더라. 그럼 그런 벌통을 선발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여왕벌을 만들어서 장원벌 숯벌하고 교배를 시키셔도 되고, 장원벌에서 여왕벌을 만들어 가지고 원래 이제 그 봉장에서 좀 선발되어 있는 숯벌들하고 교미되게끔 하시면은 그 다음 세대까지 또는 그 다음 세대까지 사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오히려 장원벌보다 더 좋은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잡종새와 예.